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 함께할 우리 집 주치의는요. 치과의사 임종우 원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임종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치과에서 하는 교정치료란 치아가 치조골 내에서 움직이는 성질을 최대한 이용하여 양악의 치아를 심미적, 기능적으로 재배열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그리고 교정치료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투명한 장치를 이용해 교정치료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심미적인 이유로 그리고 기능적인 이유로 이 치아 교정 치료 많이들 받으시는데요. 자,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경우에 각각 또 적용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정 치료 종류부터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교정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치아에 장치를 붙이고 철사가 들어가는 부착형 교정치료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장치를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탈부착형 교정치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탈부착형 같은 경우에는 흔히 투명 교정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또한 앞니만 배열을 하는 부분 교정과 어금니까지 전체적으로 치아를 이동하는 전체 교정으로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오늘 주제가 지금 투명 교정인데요. 이 투명 교정은 그러면 탈부착형에 속하는 겁니까? 네,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투명 교정은 탈부착형 교정을 쉽게 아우르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가철성 장치가 보통 투명한 재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투명 교정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치아의 이동 방향과 이동량을 미리 설정해 두고 그에 맞추어 장치를 만들어서 단계적인 치아의 이동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에 이 메탈 교정으로 알려져 있는 부착형 교정 치료를 받는지 또 어떤 경우에는 탈부착형으로 적용을 받는지 또 정리를 해주실까요? 심미적인 요구도가 클 경우 투명 교정 치료를 많이 권유를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투명 교정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폭넓게 사용을 하지만 아직도 일반적으로는 부착형 교정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심미적인 부분에 중점을 둘 때 이 투명 교정 치료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각 교정 방법을 다르게 적용하는 이유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왜 각각 다른 방법을 적용하게 될까요? 환자마다 치아 및 치아를 담는 그릇인 턱뼈의 상태가 상이하며 환자가 처한 사회적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각각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투명 교정이 유리하다. 이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브라켓 교정이 유리하다. 이런 거를 판단을 해가지고 각각 적재적소의 장치를 맞추게 됩니다. 네. 사실 교정 치료 종류도 선택을 해야 되지만 그 치료 재료도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그 종류도 참 많기 때문에 그것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정 치료 사용되는 재료도 꽤 많죠. 어떻게 분류가 될까요? 부착형 교정 치료인 브라켓도 종류가 무궁무진합니다. 이제 근대에 들어가지고 처음으로 사용한 장치인 메탈도 아직까지 많이 사용이 되고요. 요즘에는 심미적인 이유로 치아 색과 큰 차이가 없는 세라믹 브라켓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투명 교정 장치도 사실 생긴 거는 그냥 투명한 플라스틱 같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 재료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투명 교정을 이용해서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게 종류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 교정 또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종류에 따라서 가능한 치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치료가 있기 때문에 일일 사전에 케이스 선택을 잘 해가지고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네, 그 내용 조금만 더 덧붙여 주실까요? 네. 일반적인 투명 장치의 경우는 앞니 하나만 튀어나오거나 조금 틀어져 있는 등 부분 교정으로도 가능할 정도로 간단한 케이스에만 적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되는 투명 교정 방법의 경우에는 현재 많이 발전이 되어가지고 발치 케이스나 어금니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 또한 많은 케이스 경험을 가진 치과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면 투명 교정은 어떤 경우에 환자분들에게 주로 많이 권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교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쉽지 않은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분들에게는 투명 교정을 권하며 골격적인 부조화가 크게 없는 소아에서 교정이 필요할 경우 충치 예방을 위해 투명 교정을 권하기도 합니다. 아, 충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투명 교정이 어떻게 아이의 충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부착형 교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치가 붙어 있고 철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꼼꼼하게 양치를 하거나 아니면 치실질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탈부착형 장치 같은 경우에는 장치를 식사를 하고 난 뒤에는 완전히 제거를 하고 평소와 동일하게 양치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구강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비단 교정 치료를 감추고 싶을 때만 투명 교정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의 충치 또한 걱정이 된다면 투명 교정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개인에 따라서 상태가 또 다르기 때문에 모든 교정 환자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은 어떤가요? 네. 일반적인 국내 투명 교정은 가급적 골격적 부조화가 없고 앞니 부분 교정의 진화는 쉬운 교정에만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어금니를 움직여야 하거나 치아의 이동량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마트 어태치 시스템 등을 사용하는 미국의 투명 교정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거는 어떤 방법을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기존의 투명 교정 장치도 있는데 그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그 경우에는 스마트 어태치먼트 시스템을 사용하여 치아의 이동 방향과 이동량을 계산하여 고안된 모양의 치아색 버튼을 치아에 붙이게 됩니다. 또한 이에 맞는 탄성과 강도를 가진 재료를 사용하여 기존의 투명 교정 장치에서는 불가능했던 움직임을 가능케 합니다. 그리고 사실 눈에 띄지 않게 교정을 하는 방법은 투명 교정 말고도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어떤 것이 더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가철성 장치인 브라켓을 치아의 뒷면에 붙이는 설측 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설측 교정 장치. 네. 그걸 할 경우에는 이게 교정 효과에서 차이가 있나요? 설측 교정의 경우 일반적인 브라켓 교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간 치아의 이동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느린다는 단점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각 교정 방법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차후에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원 주제인 투명 교정으로 돌아와서요. 사실 투명 교정 장치를 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또 과정이 있는데요. 그것도 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먼저 교정 전에 이루어지는 검사, 그리고 진행 단계부터 좀 알아볼까요? 교정 전 치아의 본을 떠서 진단 모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정 계측에 필요한 엑스레이를 통해 골격적인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임상 사진을 참고하여 최종 치료 계획 수립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명 교정 치료 과정도 좀 알려주세요. 투명 교정은 일단 치아의 본을 뜨고 난 뒤에 이를 바탕으로 모델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이용을 하여 장치를 제작을 하는데요. 기간에 따라서 장치의 개수는 달라지고 교정 난이도 혹은 장치의 종류에 따라서 본을 들어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횟수도 약간씩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기간에 따라서 장치의 개수가 달라진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탈부착형이기 때문에 부착형보다는 좀 더 기간 면에서 치료 기간 면에서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투명 교정에 있어서는 그 교정 기간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면 될까요? 저는 일반 투명 장치는 부분 교정 케이스면 적용을 하므로 보통 6개월 내외에서 끝나는데 어금니를 움직이는 전체 교정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1년에서 한 2년가량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최대 2년까지 걸린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교정 중에 탈부착할 때는 혹시 뭐 통증이라든지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지는 않나요? 특별히 환자분들이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이유가 이미 계측량이 이제 설정이 되어가지고 나온 장치들이기 때문에 치아를 과도하게 움직이거나 그런 힘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보통 첫 번째 장치 혹은 두 번째 장치까지는 뺐다 꼈다 할 때 약간의 불편감을 느끼시지만 그 후에는 편안하게 뺐다 꼈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불편감 정도인 거지 통증까지는 아니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 그러면 교정 기간 내에는 탈부착이 자유자재로 가능한 겁니까? 네. 투명 교정은 식사 시간에는 장치를 뺄 수 있어가지고 자유롭게 식사를 한 뒤 양치질을 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치 예방에도 용이하겠죠. 자, 근데 사실 치과에 자주 가야 된다라고 하면 또 그 때문에 부담을 갖기 마련인데 사실 교정 치료하면 또 자주 내원을 해야 하잖아요. 투명 교정 중에는 얼마나 자주 또 내원을 하면 되는지도 좀 알려주실까요? 투명 교정의 경우 많은 장치를 한꺼번에 만들게 되면 적합도가 떨어지게 되므로 최소한 6주에서 9주에 한 번 내원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방법을 할 경우 최대 2개월 혹은 유학생분들이 방학 때마다 와가지고 체크를 받고 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환자가 숙지해야 하는 주의사항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사실상 투명 교정에 대한 주의사항만 이제 집약을 해놔도 네. 거의 A4 용지 몇 장의 수준이 되는 경우인데 그렇군요. 약간 간단하게 가장 중요한 것들만 이제 조금 이제 쏙쏙 뽑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협조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장치를 잘 껴주시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게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사실 중간에 한번 빼면은 귀찮아서 다 도로 끼기가 힘들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권유드리는 거는 하루 24시간 중에 최소한 20시간 정도 이상은 장치를 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사실상 전체적인 교정 치료의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동시에 장치를 빼고 난 뒤에는 가철성 교정의 가장 큰 장점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거는 바로 교정 장치를 빼고 나서 온전하게 치아 양치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심지어 치실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완벽하게 위생 관리를 해주셔야지 동시에 잇몸도 붙지가 않고 충치도 생기지가 않고 이런 부작용 같은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치를 저희가 꼭 내원 시기에 맞춰 가지고 병원에만 와 주시고 기존의 장치를 체크를 하고 장치가 잘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가도 되는지 요거를 체크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모든 질환들은 치료 중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교정 치료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혹시 있습니까? 제대로 된 교정 진단과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치근 흡수나 턱관절 불편감이 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약속된 정기검진을 맞춰서 내원해 주시고 주의사항을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투명 교정 후에 이 치아 이동이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뭐 그랬을 때는 다른 방식의 또 교정 치료를 받기도 하는지 알려주실까요? 네. 무리하게 투명 교정으로 안 되는 케이스를 투명 교정으로 시작한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투명 교정의 장치의 종류를 바꿔가지고 재교정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혹은 다시 브라켓 교정으로 전환을 해요. 재교정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이 투명 교정 장치를 못 하시는 불가한 경우도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투명 교정 장치라는 것도 완전히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골격적 부조화가 몹시 심해가지고 수술적 교정을 동반을 해야 되는 경우, 흔히 말해서 저희가 이제 양악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골격적 부조화를 해소를 시키기 위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투명 교정 장치로는 교정만으로 그런 부조화를 해결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요. 동시에 다른 경우에는 특정 치아들이 너무나 많은 이동량을 필요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브라켓 교정으로 교정을 돌리든지 아니면은 사스라고 하는 조그만 미니 스크류를 골격에 같이 융합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교정을 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투명 교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교정 치료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투명 교정의 장점과 단점 오늘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투명 교정의 가장 큰 장점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심미적이며 식사 제한 등 크게 삶의 제한이 생기지 않으며 위생 관리가 용이하며 충치 예방에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투명 교정은 만능이 아니므로 반드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케이스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또한 장치를 뺄 수 있다는 장점은 단점으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어서 브라켓 교정보다도 더 높은 환자의 협조도를 요구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치아 배열이 고르지가 못하게 되면 기능상의 문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 주변 시선을 또 신경을 쓰게 되고요. 더불어서 자신감까지 떨어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 투명 교정이라는 방법이 또 있기 때문에 치과 한번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치과의사 임종우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